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별일도 없었는데 기분이 며칠씩 가라앉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하셨을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탑이라고. 그 결심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리를 두고 또 똑같은 감각이 다른 사람한테서 또 올라온다면 한 번쯤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그 다른 곳, 거울 앞에 서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맞는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사실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세 가지 얼굴로 나뉘어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진이 빠지는 감각입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툰 것도 아닌데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만 있게 됩니다. 다음 날까지도 어딘가 묵직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도중 어느 순간 기분이 슬그머니 가라앉는 감각입니다. 분명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헤어지고 며칠이 지나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가 콕 박힌 것도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며칠씩 머무릅니다. 세 번째는 메신저로는 묘하게 어긋나는 감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똑같은 마침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는데 그 사람이 보낸 마침표 하나는 이상하게 차갑게 들립니다. 짧은 답장 한 줄에도 마음이 한번 출렁입니다. 이 셋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셋을 흔히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사람과 안 맞는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고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미룹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익숙한 감각이 또 올라옵니다. 진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메시지가 차갑게 읽히는 그 감각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른 이 세 신호가 사실은 한 가지 본질의 다른 얼굴이라면 그 본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자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는 거울 앞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누가 봐도 무례하거나 차갑거나 공격적일 때 거리를 두는 건 정당합니다. 이 영상은 그 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둔 다음에도 한 자리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또 똑같은 감각이 다른 사람한테서 또 올라온다면 그 감각의 절반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절반은 그 사람을 통해 비친 내 안의 어떤 부분에서 올라옵니다.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욕구, 꺼내고 싶지 않은 내 가능성이 그 사람을 통해 비쳐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안 맞는다는 한마디로 묶어 처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흰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 순간 가장 또렷이 떠오르는 게 흰 곰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르면 누를수록 그 신호를 더 자주 점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안 보고 싶은 것은 안 보려 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누르고 있던 어떤 특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특성과 비슷한 신호를 다른 사람한테서 더 빨리 더 또렷이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말투, 평소라면 별일 아니었을 표정 하나가 유독 그 사람한테서만 크게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이 내 자기 가치를 흔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 내가 나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이 비춰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그 사람 쪽으로 돌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훨씬 가벼우니까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훨씬 손에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친한 사이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기 일부처럼 두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똑같은 한마디는 흘려듣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는 깊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내 평가처럼 처리되고 그 사람의 한숨이 내 한숨처럼 옮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또 어딘가에서 또 올라옵니다. 거울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너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작동하는 더 정직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거울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단서 세 가지를 다시 봐봅시다. 거울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앞에서 펼쳐두었던 세 가지 신호를 이번에는 그 안경을 끼고 한 번씩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만나면 진이 빠진다. 평소 우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에너지를 빨아간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멍해지는 거다. 거울로 다시 보면 풀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평소에 내놓던 솔직한 말을 한번 삼키고 하고 싶지 않은 끄덕임을 한 번 더 하고 거절하고 싶었던 부탁에 미소를 한 번 더 얹습니다.
진이 빠지는 건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닙니다. 표정과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 내는 그 비용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치른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어떤 부분을 평소보다 더 세게 누르고 있나? 두 번째 신호. 대화 도중 어느 순간 기분이 가라앉는다. 평소 풀이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무례했다. 그래서 며칠씩 무거운 거다. 거울로 보면 그 자리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자세, 한숨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깔려있던 어떤 익숙한 분위기와 닮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의 표정일 수도 있고, 지나간 어떤 관계의 공기일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내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닮음이 켜지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그쪽 모드로 옮겨갑니다. 표정과 호흡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신호가 내 안에 어떤 익숙한 그림과 겹쳐 보이고 있나? 세 번째 신호. 메신저로는 이상하게 안 통한다. 평소 풀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은 글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다. 거울로 보면 풀이가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글에는 어조가 빠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숨소리도 없이 글자만 도착합니다. 그래서 받는 쪽은 자기 기분 상태에 맞는 톤을 자동으로 채워서 읽게 됩니다. 글자라는 비옷의 우리는 자기 옷장에서 톤을 꺼내 입힙니다. 같은 마침표가 다른 사람한테서 오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서 오면 차갑게 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서 받았다면 나는 어떤 톤으로 읽었을까? 새 신호를 다시 모아두면 풍경이 한결 정리됩니다. 진이 빠지는 자리, 기분이 가라앉는 자리, 글이 차갑게 읽히는 자리. 셋 다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울 삼아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책할 일도 아니고 까칠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본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만나야 할까요? 안 만나야 할까요?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거리두기와 거울 보기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산을 펴는 일과 우위를 챙겨 입는 일이 같은 비를 견디는 두 개의 도구이듯이 두 개의 도구는 순서로 묶입니다. 먼저 거리를 두는 일부터 짚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분명한 무례이거나 공격일 때, 그리고 멀어져도 되는 사이라면 거리는 가장 정직한 자기 보호입니다. 우산을 펴는 일이지요. 그 비를 더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펴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면 처음에 짚어두었던 그 풍경이 다시 옵니다.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았는데 똑같은 감각이 올라오는 풍경. 그래서 우산을 접은 다음에는 잠깐 거울 앞에 서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렸던 내 안의 어떤 부분이 다음 자리에서도 같은 신호를 또 만들어내지 않게. 거리를 두기 어려운 자리도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부모,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 우산을 펼 수 없는 자리에서는 우회 한 벌만으로 그 비를 견뎌야 합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 비치는 내 안의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 흔들림의 폭이 줄어듭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같은 자극에 덜 흔들립니다. 그러니 두 자리 모두에 같은 한 줄을 손에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키 빨릴 때,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차갑게 들릴 때 자기 자신에게 한 문장을 던져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흔들리고 있나? 이 한 줄의 답을 즉시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자리에 시선이 한번 닿는 그 순간 흔들림이 한 단계 작아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출구입니다. 안 맞는다는 그 감각의 절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친 내 안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둘 수 있다면 두시고 거리를 둔 다음에도 잠깐 거울 앞에 서보시면 같은 감각이 다음 자리로 옮겨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거리를 두기 어려운 자리에서는 그 거울 한 가지로도 흔들림이 한 단계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답만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어떤 자리 앞에서 그 자리를 어떻게 둬야 할지 흔들리실 때 손에 쥐어보실 수 있는 도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심리학이었습니다.